늙은 배달부 주제에 예비 며느리 지연의 입에서 나온 경악스러운 폭언. 겉모습에 속지 않으려고 위장한 배달부의 사연.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에 자리 잡은 한영기업의 본사 건물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지금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회장실 벽면에는 그동안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죠. 한영수 회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8시에 출근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걸음걸이는 힘차지만 입고 있는 옷차림만큼은 여전히 서민적이었어요. 명품 정장 대신 동대문에서 산 기성복을, 고급 구두 대신 편한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그런 회장님의 모습이 익숙해져 버렸죠. 회장님, 오늘 오후에 민준 이사님과 식사 약속이 있으시다고 비서실에서 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이 들어와 말하자 영수는 빙긋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영수에게 있어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든든한 후계자였거든요. 35살의 나이답게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에 무엇보다 효심이 깊어 영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 알겠어요.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엔 동네 슈퍼 들를 테니까 차 안 가져와도 돼요. 퇴근 시간이 되자 영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동네로 향했습니다. 회장이라는 지위가 무색할 정도로 소박한 모습으로 골목길을 걸어가는 모습에 지나가던 주민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영수 씨, 오늘도 일찍 들어오네요. 하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요즘 집에 있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동네 슈퍼에 들러 막걸리 한 병과 안주거리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 돌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아나운서가 요즘 핫한 부동산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들어왔습니다. 왔구나. 지연이는? 아, 지연이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고 해서 먼저 보냈어요. 민준의 곁에는 평소라면 함께 있었을 예비 며느리 지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속으로 약간 아쉬워하면서도 아들과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뭐 젊은 사람들끼리 만날 일도 있겠지. 와서 앉아라. 아버지랑 한잔하자. 아버지, 술은 좀. 아이고, 막걸리 한 잔 가지고 뭘. 너도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랑 이런 시간 갖기도 쉽지 않을 텐데. 민주는 결국 아버지 옆에 앉았고 영수는 막걸리 잔을 하나 더 가져와 아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부자가 나란히 앉아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은 참으로 정겨워 보였어요. 지연이하고는 언제부터 만났더라? 한 1년 정도 됐죠.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부터 괜찮더라고요. 그래, 어떤 점이?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외모도 단정하고 세련됐고 대화할 때도 센스가 있고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저한테 잘해줘서. 영수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연을 몇 번 만나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겉모습만 봤을 뿐 진짜 속마음은 알 수 없었거든요. 민준아, 사람이라는 게 겉보기만으론 알 수 없어.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더욱 그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아버지 생각일 수도 있고.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야. 민주는 아버지의 말에 약간 당황스러워했어요. 지연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단순히 아들 걱정에 하시는 말씀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혹시 지연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야. 다만, 영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확한 이유도 없이 예비 며느리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연과 몇 번 만나면서 느꼈던 그 묘한 위화감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네요. 지연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민준의 말에 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괜스레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맴돌고 있었어요. 저 여자가 정말 우리 민준이와 평생을 함께할 만한 사람일까? 돈 때문에 접근한 건 아닐까? 부동산 투기, 재개발 보상금, 청약 로또. 요즘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영수는 불안했습니다. 돈 앞에서 돌변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겉으로는 점잖고 교양 있어 보이던 사람들이 돈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목격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어요. 민준과 지연의 결혼을 2달 앞둔 지금 영수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의문부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민준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아내가 부스스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을 대충 걸치고 집 밖으로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아지는 느낌이었죠.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영수는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문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로당 앞을 지나가는데 벌써부터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떠들고 계시더라고요. 이 동네도 이제 재개발 들어온다던데? 그래. 그럼 우리도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무슨 대박. 땅 가진 사람들만 좋은 거지. 그래도 이사비 정도는 받겠지? 요즘 청약 로또라고 하잖아. 운 좋으면. 영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청약.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향하는 길, 영수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혹시 지연이도 그런 소문을 듣고 접근한 건 아닐까? 민준이 한영기업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도 영수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특히 지연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니 더욱 그랬습니다. 민준이 소개할 때 지연의 눈빛이 잠깐 반짝였던 것, 회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유독 관심을 보였던 것. 회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자 영수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하지만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서류를 봐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회의 중에도 자꾸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점심때가 되자 영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직접 확인해 보자. 지연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퇴근길에 영수는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네 구석에 있는 작은 상가로 향한 거였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치킨집이 하나 있었는데 사장이 영수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거든요. 영수야, 웬일이야? 치킨 먹으러 온 거야? 아니야, 형. 부탁이 하나 있어서.
영수는 치킨집 사장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한영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은 숨기고 그냥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다고만 했어요. 그럼 우리 가게 배달복 빌려줄게. 그런데 진짜 괜찮겠어? 혹시 들키면 어쩌려고? 들키면 그때 생각해보지 뭐. 사장은 영수에게 낡은 배달복과 배달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영수는 그것들을 받아들고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평범한 배달 아저씨 같더라고요. 이제 정말 해보는 거야. 영수는 작은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해서 배달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사는 아파트 주소를 적은 종이를 꺼내 들었어요. 민준에게서 몇 번 들어서 외우고 있던 주소였죠. 아파트까지 가는 동안 영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지연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의심이 잘못된 거라면? 하지만 동시에 만약 정반대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아니야, 확실히 해봐야 돼. 민준이 평생이 걸린 일인데. 지연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한 영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문패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1304호, 1305호. 드디어 1306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나서 영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곧이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민준 앞에서 들었던 그 상냥한 목소리가 아니라 약간 귀찮아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치킨 배달 왔습니다. 치킨? 아, 맞다. 잠깐만요.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나더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영수와 지연의 눈이 마주쳤어요. 지연은 영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아저씨 몇 살이세요? 이렇게 늦게 배달하러 다녀도 돼요? 첫 마디부터 영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나이를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말투 자체가 깔보는 듯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주문하신 치킨입니다. 영수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하면서 배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갑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늦었는지 알아요? 주문한 지 1시간이 넘었다고. 사실 영수는 주문을 받고 바로 왔기 때문에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연은 계속해서 시간을 트집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되겠어요? 고객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생각해 봤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영수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더 빨리. 다음은 무슨 다음이에요? 이 나이에 배달이라는 것도 그렇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영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의 말과 행동이 평소 민준 앞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과연 이것이 진짜 지연의 모습일까?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사과했지만 지연의 화는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격해지고 있었죠. 아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 나이 먹도록 뭘 했길래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연의 말에 영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지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치킨값은 치킨가? 이런 식으로 늦게 가져와 놓고 치킨값을 받겠다고요?
지연은 영수가 들고 있던 배달 가방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영수는 비틀거렸고 가방 속에 들어있던 치킨 상자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아, 조심해 주세요. 영수가 황급히 가방을 붙잡으려 하자 지연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조심하라고요? 제대로 배달도 못하는 주제에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옆집 문이 살짝 열리면서 중년 여성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아마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나온 것 같았죠. 하지만 지연은 그런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늙은 배달부가 이래서 문제라니까. 나이 들어서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지연의 입에서 나오는 모욕적인 말들에 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화를 내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무슨, 당장 치킨집에 전화해서 항의할 거예요.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화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영수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어요. 이런 무능한 배달부를 보낸 가게도 가게지만 아저씨도 정말 한심해요. 이 나이에 뭘 했길래. 영수의 참을성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연의 본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고 해도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손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배달부 주제에 저한테 대들어요? 지연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는지 영수의 가슴팍을 손으로 밀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영수는 뒤로 휘청거렸고 그 바람에 배달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쿵! 배달 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치킨 상자가 열리면서 치킨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졌고 소스까지 바닥에 흘러내렸죠. 아, 이거 봐요. 이렇게 어수선하게 할 거면 배달을 왜 해요? 지연은 오히려 영수를 더 나무랐습니다. 자신이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영수에게 돌리는 거였어요. 영수가 무릎을 꿇고 흩어진 치킨을 주우려 하자 지연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더러워요. 그런 걸 누가 먹어요. 그리고는 영수의 다리를 발로 찼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력에 영수는 신음소리를 내며 옆으로 쓰러질 뻔했어요. 하지만 손으로 바닥을 짚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죠. 그 순간 영수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깊은 실망감도 몰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민준이가 사랑하는 여자의 모습인가? 옆집에서 지켜보던 아주머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아가씨,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배달하시는 분도 생활 때문에 일하시는 건데. 아줌마는 상관없으니까 들어가 계세요. 지연은 옆집 아주머니에게까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에 아주머니는 당황했지만 곧이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아주머니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저 아줌마 왜 그래요? 할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나빠요?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연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지만 곧 다시 영수를 향해 화를 냈어요. 이것 봐요.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애들까지 나오게 만들고. 영수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흩어진 치킨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솥으로 더러워진 바닥을 휴지로 닦으면서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죠. 민준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이런 모습을 봤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 저 아줌마 너무한다.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영수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린아이조차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지연은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빨리 치우고 가요. 복도가 더러워지잖아요. 지연은 마지막까지 영수를 재촉했습니다. 영수는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과 다리에서는 아직도 아픔이 느껴졌지만 몸의 아픔보다는 마음의 아픔이 더 컸죠. 정말 죄송했습니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연은 대답 대신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복도에는 영수와 옆집 아주머니 그리고 아이만 남겨졌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정말 너무했네요, 저 사람.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자 영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도 있는 거죠. 하지만 영수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오늘 본 지연의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영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민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영수가 아파트를 떠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1306호 앞에서 벌어진 일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경로당에 들러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친구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아이고, 그 예쁜 아가씨가 그랬다고? 정말? 내가 직접 본 걸 거짓말하겠어? 배달하신 할아버지 다리까지 발로 찼다니까. 어머나 세상에. 겉보기엔 그렇게 단정해 보이더니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동네 곳곳에서 지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마트에서, 약국에서,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까지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한영수 씨 아들이 결혼한다던 그 여자 말이야? 맞아, 그 여자. 평소에 얼마나 점잖아 보였는데.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봐선 모르겠더라. 한편 영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치킨집에 배달복을 반납했습니다. 사장은 영수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대번에 눈치를 챘어요. 영수야, 뭔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더라고. 그 여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영수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무릎과 다리에 남은 멍이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몸의 아픔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집에 도착한 영수는 거실 구석에 배달 가방을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죠. 민준이에게 어떻게 말하지? 믿을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퇴근한 거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라. 저녁 먹었니? 네,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오늘 동네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지나오는 길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던데. 민준의 말에 영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소문이 민준의 귀에까지 들어간 건가 싶어서요. 무슨 소문? 뭐, 정확하진 않지만 누가 배달 기사분한테 폭언하고 폭행했다는 이야기 같던데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 싶어서 영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직접 말하기도 전에 소문으로 먼저 알게 되다니. 하지만 이것도 어쩌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아, 사실은.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 지연이네. 잠깐만요. 민준이 전화를 받자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민준 씨, 혹시 오늘 우리 동네에서 무슨 소문 들었어요? 소문요? 아, 배달 기사분한테 누가 그랬다는. 그거 말이에요. 정말 억울해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소문을 내고 있어요.
지연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겐 그 목소리가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민주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그럼 오해인가 보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지연이가 그런 일 없었다고 하네요. 아마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영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민준에게 직접 말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다음 날 오전 민주는 출근길에 아파트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어제부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CCTV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경비 아저씨, 혹시 어제 저희 집 앞 복도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경비원은 민준을 모니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대의 영상을 되돌려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다른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6시경 영상에서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죠. 배달복을 입은 남성이 1306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지연이 나타났어요. 민주는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저씨, 소리도 나와요? 네, 약간이요. 소리를 키우자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배달을 왜 해요? 늙은 배달부가 이래서 문제라니까. 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화면 속 지연은 배달 기사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지연이 배달 기사의 가슴을 밀치는 모습, 그리고 다리를 발로 차는 모습까지 민주는 모니터 화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어요. 이건 이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배달 기사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는 순간 민주는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아, 아버지. 화면 속 배달 기사는 다름 아닌 한영수였습니다. 민주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민준 씨, 괜찮아요? 경비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발로 차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거든요. 이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민주는 USB에 영상을 저장한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출근할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어제 본 영상으로 가득했죠. 집에 도착한 민주는 거실 구석에 놓인 배달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아버지가 왜 어제 저녁에 그렇게 어두운 표정을 지었는지, 왜 지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다 말았는지.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민주는 USB를 꽉 쥔 채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CCTV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죠. 지연이 아버지를 밀치는 모습, 발로 차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가 묵묵히 참고 계시던 모습.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민주는 중얼거리면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결혼 준비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첩장 샘플, 예식장 계약서, 신혼여행 패키지 안내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행복의 상징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아프게만 느껴졌어요. 민준아,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민준아,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다가오자 민주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세요? 응, 아버지는 회사 가셨는데.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집에 오시라고 해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무슨 급한 일인데? 너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는 아들이 급하게 부른다는 말에 회사 일을 뒤로 하고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1시간 후 영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그 앞 테이블에는 소주병 2개가 비어 있었어요. 민준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급하다고. 영수의 말을 듣자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아버지, 앉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처럼 들렸어요. 민준아, 너 술 마셨구나. 왜 이렇게? 아버지,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민주는 테이블 위에 있던 USB를 아버지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어제 배달부로 변장하고 지연이 집에 간 사람이 정말 아버지 맞습니까? 영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이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지만 이미 들켜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아, 대답해 주세요. 정말 아버지 맞습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두리번거렸어요.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쉰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맞다. 그 순간 민주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왜 그래? 어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지만 민주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의 목소리에서 흐느낌이 섞여 나왔습니다. 지연이 아버지를 발로 찬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제가 그런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한 여자를. 민준아, 일어나라. 내 잘못이 아니야. 영수가 아들을 일으키려 했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 맞아요.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하셔야 했는데요? 제가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민준의 어깨가 격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책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봐요. 어머니가 답답해하며 소리쳤고 영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연을 시험해 보려고 배달부로 변장했던 것, 그리고 그때 받은 모욕과 폭행까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머니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평소 지연이 얼마나 예쁘고 착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거든요. 민준아, 아버지 말씀 들었지? 이제 알겠니? 하지만 민준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민준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어요. 친척들은 벌써 예물 준비하고 있고 예식장도 예약했고. 어떻게 해야 해요? 영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아,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아버지는 내 선택을 존중할 거다. 존중이요?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한 여자를요? 민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지연에 대한 사랑이 순식간에 증오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 앞에서는 그렇게 착하고 예쁘게 구는데 뒤에서는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바닥을 쳤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났지만 아픔도 느끼지 못했어요. 민준아, 아버지, 저는 그 여자를 정말 사랑했어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아버지를 배달부로만 보고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는 건 그게 지연이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영수는 아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과 배신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민준아,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야. 내가 본 것이 지연이의 진짜 모습일 거다. 그럼 저는 어떡해요? 이제 와서 결혼을 취소하라고 해요? 민주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아버지 생각에는 영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 것보다는 지금 힘들어도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상태였거든요. 지연의 웃음소리, 다정한 말투, 따뜻한 손길.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본 영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자책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을 계기로 민준이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민준아, 일어나라. 이제 그만 일어나. 영수가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키자 민준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술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연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사실은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거든요. 우선 마음을 진정시켜라.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하지만 민주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제 앞에서는 천사 같다고 했는데.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민준 씨, 오늘 왜 회사 안 나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걱정돼요. 저녁에 만나요. 민준은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갑자기 화가 치솟았습니다. 저 여자가 아직도. 민준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려다 간신히 참았어요. 영수가 아들의 손목을 잡았거든요. 민준아, 진정해. 화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실 수 있어요? 저 여자가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했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도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준아, 아버지 말씀 들어봐. 화낸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영수는 아들 옆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어제 그 일을 당했을 때 뭘 느꼈는지 알아? 뭘 느끼셨는데요? 분노보다는 실망이었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웠지. 영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결혼 전에 알게 되어서 말이야. 다행이요? 그래. 만약 결혼한 후에 알게 됐다면 어땠겠니? 아이까지 생긴 다음에 지연이의 본성을 알게 됐다면? 민주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지연이가 어제 보인 모습, 그게 진짜야. 돈이나 지위 앞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 수 있겠니?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그럼 정말 이별해야 하는 거네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아버지 생각엔 그게 맞는 것 같아. 민주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연과 함께했던 1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들, 결혼을 약속했던 그 순간.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의 웃음소리도 다정한 말투도 모든 것이 가짜였던 거죠. 아버지, 저 정말 바보였나 봐요. 바보가 아니야. 사람을 사랑할 때는 좋은 모습만 보게 되는 법이거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영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야. 평생을 함께 살아가려면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해. 바로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 사실은. 영수 씨 계세요? 네, 계시는데요. 영수가 현관으로 나가자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수 씨, 어제 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무슨, 아이고,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어제 배달 가시면서 당한 일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자신의 정체까지 알려진 건가 싶어서요. 어떻게, 경비 아저씨가 CCTV 보여주면서 그러더라고요. 한영기업 회장님이 배달복 입고 오셨다고. 그 며느리 될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아주머니의 말에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이제 동네 전체가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 여자, 정말 너무해요. 어떻게 어른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거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민주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이제 온 동네가 지연의 본성을 알게 된 거였어요.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민주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이네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민준아, 그것 때문에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어제 CCTV를 본 순간부터 사실은 결론이 나 있었던 거죠. 아버지, 저는 이제 지연이의 웃음을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웃을 때마다 어제 아버지한테 했던 일이 생각날 것 같아요. 민주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계속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살 수는 없어요. 아버지를 모욕한 사람과는. 영수는 아들의 성숙한 판단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힘든 선택이지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니?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왜 헤어지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말해줄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아픔을 통해 더 성숙해진 거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런 일이. 민준아, 그만해.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 하지만 민주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만나서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말이에요. 지연은 기뻐하며 만나자고 했지만
민준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통화를 끄는 민준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순진한 민준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어른이 된 거였죠. 결혼식장 당일 오후 2시 서울 시내 유명 호텔의 대연회장에는 양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천장 아래로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고 양쪽으로는 하객들이 앉을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지연은 아침부터 미용실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고 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지만 어제 밤부터 계속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지연아, 정말 예쁘다. 지연의 어머니가 딸을 보며 흐뭇해했지만 지연은 억지로 웃을 뿐이었어요. 어머니, 민준 씨는 언제 와요? 아, 민준이는 아버지랑 같이 온다고 했지? 곧 오겠지. 한편 민준은 집에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는데. 민준아, 준비됐니? 영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계셨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다듬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아 신었죠. 완전히 한영기업 회장다운 위엄을 갖춘 모습이었어요. 네, 아버지. 가시죠. 부자는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을 하는 동안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영수는 오늘 할 일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고 민주는 지연과의 마지막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죠.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양가 친척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지연의 친구들은 신부 대기실에서 떠들고 있었어요. 민준아, 왔구나. 지연의 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수에게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다.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좋은 날인데요. 영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과연 좋은 날이 될까? 리허설이 시작되기 전 양가 부모님들과 주요 친척들이 단상 앞에 모였습니다. 지연도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예전 같지 않았죠. 그럼 이제 리허설 시작하겠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고 사람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영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시만요. 영수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결혼식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연은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어 민준을 바라봤지만 민준은 고개를 돌렸어요. 여러분, 저는 한영기업의 한영수입니다. 영수는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갑자기 회사 소개를 하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어제 배달부로 변장하고 우리 예비 며느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연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냐고요? 제 아들이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 어떤 분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영수는 계속했어요. 배달이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이 나이에 배달을 왜 하냐는 모욕을 들었습니다. 늙은 배달부라고 비하당했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지연의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제가 어제 만난 그 배달부입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일은. 지연이 부정하려 했지만 영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순간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지연 씨,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민준 씨, 제발 오해해요. 제가 설명. 지연이 민준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민준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CCTV도 봤고 목격자도 있어요. 민준은 연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결혼, 오늘로 끝입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지연의 친척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고 한영수 쪽 친척들은 분노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 씨,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지연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아름답던 드레스가 바닥에 끌리며 더러워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기회요? 제 아버지를 발로 차고 모욕한 사람한테 무슨 기회를 줘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와 실망만 있었죠. 저는 몰랐어요. 회장님인 줄 몰랐어요. 지연의 변명에 연회장의 분위기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회장님인 줄 몰랐다는 것은 결국 신분을 보고 사람을 차별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회장이든 배달부든 사람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함부로 대했어요. 지연의 어머니가 앞으로 나와 딸을 일으키려 했지만 지연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민준 씨, 제발,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당신이 어제 보여준 모습, 그게 진짜 당신이에요.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식 리허설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지연은 마지막으로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영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지연 씨, 당신은 어제 제게 이런 말을 했죠. 이 나이에 뭘 했길래 배달을 하냐고.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아세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민준의 마지막 말과 함께 연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빠져들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지연과 그녀의 가족에게는 시련이 시작되었고 한영수 부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지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건설업체는 한영기업과 진행 중이던 하청 계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영수는 감정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였죠. 사장님, 한영기업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지연의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그 계약은 회사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이었거든요. 이럴 리가. 지연이 때문에 이런 일이. 지연은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동네에서 유명인이 되어버렸거든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도 피해 다녔어요. 지연아, 밥이라도 좀 먹어라.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제대로 씻지도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결혼식장에서의 그 참혹한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한편 한영기업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어요. 회사 일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얻고 있었죠. 민준 이사님, 이번 분기 실적이 정말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다 같이 열심히 한 결과죠. 민준의 말투에는 이전에 없던 진중함이 있었어요. 지연과의 일을 겪으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일에 대한 책임감도 더욱 커졌거든요.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 있으시면 같이 점심 드실까요? 그래, 좋다. 영수는 아들의 제안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요즘 민준과 보내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점심을 먹으면서 영수는 아들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전의 민주는 단순히 착하고 순수했다면 지금의 민주는 세상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죠. 아버지, 그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아니에요. 저 때문에 그런 모욕을 당하셨는데. 앞으로는 제가 더 신중하게 판단할게요. 영수는 아들의 말에 흡족해 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민준이 더욱 성숙해진 것 같았거든요. 퇴근 후 영수는 평소처럼 동네로 향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수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거든요. 영수 씨, 그때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런 며느리감을 미리 알아보시다니. 하하, 운이 좋았죠 뭐. 운이 아니라 지혜죠, 지혜. 역시 사업하는 분은 다르네요. 영수는 사람들의 칭찬에 쑥스러워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경로당에 들른 영수는 친구들과 장기를 두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수야, 요즘 아들이랑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네. 그래, 이번 일로 민준이가 많이 철들었어. 다행이야. 결혼 전에 알게 되어서 말이야. 친구들은 모두 영수의 판단이 옳았다고 말했어요. 영수는 장기하를 내려놓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야. 마음이지. 영수의 말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아무리 예쁘고 똑똑해도 마음씨가 나쁘면 소용없어. 돈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정말 많지. 특히 요즘에는. 영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힘든 결정을 내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주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지연의 가족은 결국 동네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고 지연은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했거든요. 이사 가는 날 아침, 지연은 마지막으로 한영수의 집 앞을 지나갔어요. 담장 너머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이 이제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때 배달 기사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면, 만약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회였어요. 지연아, 빨리 와. 아버지의 재촉에 지연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봐도 이미 자신이 돌아갈 곳은 없었거든요. 같은 시간 한영수는 민준과 함께 회사 앞을 걷고 있었습니다. 부자의 그림자가 나란히 아스팔트 위에 드리워져 있었어요. 아버지,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생각이세요? 글쎄, 지금처럼 착실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면 되는 거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준의 대답에 영수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아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준아, 연애는 언제 다시 할 거야? 아버지, 민준이 당황해하며 소리치자 영수는 크게 웃었습니다. 농담이야.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라. 이번엔 아버지가 미리 검증해 줄게. 정말이에요? 당연하지. 이제 아버지를 믿어도 돼. 부자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영수와 민준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였거든요. 며칠 뒤 영수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장기를 두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장기판을 비추고 있었어요. 영수야,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런 며느리 들였으면 평생 고생했을 거야. 맞아. 사람은 진짜 모르겠더라. 영수는 장기알을 움직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영수는 그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영수의 중얼거림이 가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실이었어요. 지연은 돈과 지위만 보고 접근했지만 결국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던 거죠.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영수와 민주는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아버지,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준이도 고생했어. 내일은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부자의 대화는 단순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한영수의 집에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은 희망의 상징 같았죠. 멀리 어딘가에서 지연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을 때 한영수와 민주는 서로를 믿으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된 그들의 앞날은 분명 밝을 거였어요.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마음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 되세요.